안녕하십니까, 카플렛입니다.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가 지금 디테일링 샵을 부천에서 10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 디테일링 샵을 운영을 할 때 제대로 된 교육센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방송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정도는 기술과 노하우를 갖췄다고 생각을 해서 건방질 수 있지만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해서 이렇게 유튜브 촬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시작을 했지만 아직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 기술적인 부분이나 노하우 부분들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번에 시작하려고 하는 디테일링 샵을 계획 중인 사장님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최대한 열심히 한번 찍어 볼 테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 제가 혹시라도 부족한 점 있으면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제가 혹시 부족한 점은 그 댓글이나 이런 쪽으로 말씀해 주시고 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참고해서 조금 더 나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 영상을 촬영한 시공은 스팀 세차입니다. 디테일링 샵을 운영하게 되면 광택이나 실내 클리닝이나 어떠한 작업을 하더라도 스팀 세차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스팀기가 없는 매장들은 에어를 이용해서 에어로 그 틈새나 이 부분들을 쏴주는 것을 참고하시고, 제가 스팀기를 내부로 쐈을 때 외에는 고압수로 하는 모든 시공이 거의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지금 스팀 세차 시공을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차량이 도착을 하면 고객님께 친절하게 인사를 한 후 차량의 전체적인 컨디션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차량이 한 달 이내에 도색을 했었는지 유무도 꼭 체크를 해줘야 하고, 차량의 내부나 외부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고객님께 여쭤보기도 하고 직접 육안으로 확인도 해줘야 하는 시공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내부의 모든 짐들과 발매트를 빼내주면서 내부의 상태를 한 번 더 점검을 해주고, 이 차량의 경우 내부에 큰 짐들은, 많은 짐들은 없었지만 발매트에 특이사항이 있었던 것을 체크해 줍니다. 발매트 고리가 상태가 안 좋았던 거 체크해 주고, 그리고 이 차량에 카시트가 있었습니다. 카시트도 빼내주고, 저희 같은 경우는 카시트도 나중에 스팀 분사를 해주기 때문에 많은 차주분들께서 좋아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저희 카플래시를 아시는 고객님들께서는 한 번 더 카시트 세척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일부러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렇다 보니 차주분들께서 더더욱 만족하시곤 합니다. 차량의 내부의 짐을 뺄 때 혹시라도 이 차량에 있던 기준품이나 현금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빠짐없이 다 챙겨줘야 하고 분실되지 않도록 잘 보관해 줘야 합니다. 다음은 내부 스팀 시공입니다. 내부 스팀 시공을 할 때는 스팀 세차의 장점을 잘 고려를 하여 틈새를 빠짐없이 스팀을 쏴주고, 틈새에 이물질이 박혀 있거나 얼룩이 많으면 이 스팀으로 물을 키지 않은 상태의 스팀으로 꼼꼼하게 스팀 분사를 해주면 안에 박혀 있던 이물질들이나 얼룩들이 쉽게 제거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스팀 세차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스팀을 분사하고 나면 틈새 쪽에 스팀 분사한 물기들이 남아 있기도 하고, 스팀으로 제거되지 않은 이물질이나 먼지들을 에어로 한 번 더 제거해 주는 시공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청소기를 이용하여 내부의 이물질들을 제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물질들을 제거를 할 때 박혀 있는 것들은 잘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를 이용하여 같이 제거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청소기를 할 때 시트에 엠보 부분들이 있으면 손으로 눌러주면서 벌려가며 청소기를 이용해서 이물질을 제거해 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시트에 앉으면서 시트에 그 사이 틈새로 이물질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놓치지 말고 꼭 제거해 줘야 합니다. 다음은 휠 세척입니다. 휠 클리너와 고압의 물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은 외부 스팀 분사입니다. 외부에 있는 얼룩이나 이물질들을 고압의 스팀으로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심한 얼룩들은 스팀으로도 고압수로도 제거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가볍게 미트질로 제거를 1차적으로 해주고 그 이후에 스팀이나 고압수로 제거를 해주게 되면 얼룩들이 손쉽게 제거가 될 것입니다. 스팀을 분사하면서 발생된 물들이 차량의 틈새에 박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에어로 이용해서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에어로 제거를 해주지 않으면 차량이 이동을 하면서 충격이 있었을 때 물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로 꼼꼼하게 틈새에 남아있는 물기들을 제거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에어로 물기를 제거를 할 때 저희는 휠과 타이어 쪽에도 에어 분사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야 나중에 휠이나 타이어를 세척을 할 때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기 제거 시 한 가지 더 포인트는 문 틈새에 있는 물기를 에어로 제거를 해줘야 나중에 문 틈새에 있는 물기 제거 시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외부 물기를 제거해 주겠습니다. 차량의 외부를 물기 제거를 할 때 저희는 이제 타월을 두꺼운 타올로 대형 타올로 물기 제거를 해주는데 위에부터 먼저 물기 제거를 해주고 그 이후에 아랫부분에 물기 제거를 해줍니다. 그 이유는 아랫부분에 있는 이물질이나 흙모래들이 타올에 끼게 되면 그 타올들에 껴있는 이물질들로 인해서 차량의 위쪽 부분이 스크래치가 심하게 납니다. 그렇다고 뭐 아래쪽에 스크래치가 안 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조심히 해서 물기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외부 물기를 모두 제거한 후 타올을 좀 작은 타올로 변경을 해서 틈새에 물기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틈새에도 물기뿐만 아니라 얼룩들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봐주면서 물기 제거와 얼룩 제거를 해주면 되는 시공입니다. 물기 제거를 모두 한 후 내부 세척을 해줄 겁니다. 내부 세척의 순서는 저희는 우선 내부를 하이퍼를 이용해서 코팅을 할 수 있는 부분, 얼룩을 하이퍼로 인한 얼룩 제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먼저 해주고 그 이후에 다른 타올들을 이용해서 세척을 합니다. 근데 우선 하이퍼를 이용해서 내부의 트립과 시트
특히 1열 등 쪽은 2열에서 1열 쪽으로 발이 많이 닿기 때문에 얼룩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2열에서 1열 등 쪽을 세척할 때는 어떤 것보다도 하이퍼가 잘 세척이 되고 얼룩이 잘 가려지거나 제거가 되기 때문에 하이퍼가 상당히 유용하게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이퍼를 이용하여 내부 세척을 할 때 좀 잘 이용하시면 충분하게 깨끗한 시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이퍼를 마친 후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타올을 이용하여 내부의 얼룩과 이물질들을 제거해 주면 됩니다. 그렇게 내부 세척을 할 때 젖은 걸레와 마른 걸레를 이용해서 젖은 걸레로 1차적으로 제거를 하고 하이퍼 그라시나 좀 반짝반짝거리는 부분들은 젖은 걸레로 세척한 후 마른 걸레로 해줘야 좀 더 깔끔하게 시공이 됩니다. 내부 세척을 마친 후 외부 유리와 내부 유리를 세척을 해주겠습니다. 저희는 타올에 간단한 세정제를 뿌려준 후 외부와 내부를 세척을 하게 됩니다. 세정제를 잘못 쓰게 되면 내부에 특히 뿌옇게 얼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세정제를 잘 선택하여 세척을 해주면 됩니다. 내외부 세척을 어느 정도 마친 후에는 외부를 타르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외부에 있는 간단한 얼룩들이나 타르들을 약품을 통해서 꼼꼼하게 세척을 해주면 됩니다. 타르 제거를 마친 후 타이어 코팅과 휠 설축을 해주겠습니다. 타이어 코팅을 할 때 레자 왁스를 이용해서 휠 하우스도 코팅을 해주고 휠에 있는 얼룩과 분진들을 타올을 이용해서 꼼꼼하게 세척을 해주면 됩니다. 휠 세척을 마친 후 미리 빼놓았던 발매트와 트렁크 커버를 세척해 주겠습니다. 발매트와 트렁크 커버를 서로 부딪혀가며 박혀있던 이물질들을 제거해 주고 스팀을 이용하여 좀 더 깊게 박혀있던 것을 제거해 주고 얼룩도 간단하게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카시트가 있는 차량은 카시트도 스팀으로 충분하게 분사를 하여 살균 소독도 해주면 됩니다. 세척을 마친 발매트와 트렁크 커버를 모두 원위치 시켜주고 내부에 있던 짐들을 원위치에 놓아주면 됩니다. 최대한 기존에 있던 위치대로 넣어주시고 혹시 모를 경우에는 차주분에게 어디에 위치해 있었는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한번 손보셔야 된다고 꼭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스팀 세차를 마친 후 차량을 외부로 빼내서 외부에서 봤을 때의 얼룩이 또 다르기 때문에 외부와 내부의 얼룩들을 꼼꼼히 봐주고 휠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봐서 남아있던 분진들을 모두 제거해 주면 됩니다.
이것으로 모든 스팀 세차의 시공을 마치겠습니다. 매주 새로운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힘을 주시는 건 어떨까요? 예, 지금까지 스팀 세차 시공을 해봤습니다. 스팀 세차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고객님께서 오셨을 때 응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팀 세차를 하게 되면 비용이 그렇게 고가의 금액은 아니지만 고객님들이 생각했을 때 금액이 뭐 고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괜찮다고 금액 적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차량의 상태를 보고 더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그 업주분들께서 대표님들께서 더 시공에 대한 거를 추가적인 거를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이게 차량의 상태가 너무 지저분한데 기본 금액만 받고 하시기에는 하시면서도 힘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타르가 심하면 타르 추가 비용이나 아니면 휠이 심하면 휠 클리닝하는 추가 비용, 그리고 내부가 이물질이 많고 얼룩이 많을 경우에는 내부 추가 비용 뭐 10,000원에서 20,000원 정도, 그리고 왁스나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왁스나 관리제 같은 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왁스나 관리제에 대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거나 그런 식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게끔 고객님들께 응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응대를 하고 나서 이제 시공은 차량의 상태를 전체적으로 둘러본 후에 뭐 디테일하게 뭐 고객님과 상담을 하시고 고객님께서 뭐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시공이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후부터 이제 짐을 빼고 뭐 스팀을 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스팀 쏠 때 차후에 이제 스팀 쏘는 방법이나 뭐 내부 세척하는 방법, 외부 세척하는 방법, 휠 세척하는 방법 여러 가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스팀 쏘는 것만 잘 조심해서 하시게 되면 큰 무리 없이 지금 제가 시공하는 것을 보셨겠지만 그렇게만 하시면 많은 차주분들께서 만족하실 겁니다. 그리고 차량을 출고할 때 고객님들께 웃으면서 이제 밝은 모습으로 인사하시고 이제 특이사항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고객님들께서 발견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저희한테 문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그 전에 없었던 건데 왜 갑자기 이게 보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특이사항 있었던 거는 빠짐없이 고객님들께 이런 부분 있었습니다 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CCTV가 매장에 9대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예전에 차주분들께서 저희가 했다고 이렇게 고객님들도 모르기 때문에 고객님들도 차주분들도 세차를 하면 차를 봅니다. 그전에는 차를 잘 안 봅니다. 그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차주분들이 그렇고 이제 자주 관리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보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차량들은 이제 세차를 해야 차를 보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희가 시공을 하면서 꼼꼼히 체크해서 고객님들께 차 출고할 때 이런 부분 저런 부분 있었다라고 미리 말씀하시고 더 좋은 거는 좀 큰 파손이나 아니면 고객님들께서 몰랐을 것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전화를 해서 이런 부분이 있었는 거 알고 계시냐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객님들께 잘 출고를 하고 출고할 때 이제 웃으면서 인사하시면서 이제 저희 고객님들 차량에 뭐뭐뭐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안내도 하는 것도 한 부분의 영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솔직히 세차만으로는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 그렇지만 이제 세차로 인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세차가 미끼 상품이어서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뭐 판금 도색, 광택, 니르마 코팅,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뭐 골드 플레이팅 뭐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해서 시공들에 대해서 이제 고객님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시면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님들께서 더 만족하시는 디테일링 샵이 돼야 되고 업주분들께서 이제 사장님들께서도 더 노력을 해서 초심 잃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면 잘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